매튜스와 아이작은 이라크의 두 미국 군인이다. 그들은 지금 뭔가 잘못된 건설 현장에 있다. 근로자들이 요청한 보안팀의 일환으로 그들이 도착한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이 저격수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저격수는 아직 부분적으로 파괴된 벽 뒤에 숨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20시간 동안 가혹한 태양 아래에서 있었다. 매튜스는 그들이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으며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 이라크 군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아이작은 그다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들 앞에 흩어져 있는 희생자들이 어떤 종류의 의심체에도 가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이 매우 빠르게 쓰러졌다는 것만을 의미할 수 있다. 매튜스는 조금 더 기다리자고 동의하지만 그의 인내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는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셀비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러 가기로 결심한다. 아이작은 여전히 그 벽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논리적인 주장이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대신하기로 동의한다. 그가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매튜스는 매우 좋은 기분이어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확신한다. 그는 심지어 작은 춤을 추고 아이작은 팝송을 부르기 시작한다. 그러자 아이작이 그의 조준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 조준경은 모두 흐릿해지고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 매튜스는 이 물건이 쓰레기라고 말하며 오래전 버렸어야 했다고 한다. 어쨌든 그것은 딘의 것이었고 죽은 사람의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운이다. 건설 현장을 지나가면서 매튜스는 아이작의 이론에 대해 점점 더 자만하지 않게 들린다. 희생자들에게 가까워질수록 그는 그들이 극도로 정밀하게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최근에 그와 같은 입장이었던 경고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전설적인 저격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비웃는다. 그는 결국 아이작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총성이 어디서 왔는지 판단하려고 할 때 매튜스가 맞는다. 아이작은 당황하여 장비를 챙기고 그를 도우러 뛰어가지만 결국 자신도 맞고 만다. 그는 자신이 지켜보던 벽 쪽으로 절뚝거리며 다가가서 그 뒤에 숨는다. 통신으로 매튜스는 이전의 오만함에 사과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낸다. 그는 자신의 동생과 그가 알아야 할 돈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다. 아이작은 그런 말은 듣지 않으려 한다. 그는 다리에 지혈대를 감으며 매튜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 그 후 그는 라디오를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그들의 구조를 요청한다. 하지만 잡음밖에 듣지 못한다. 라디오의 안테나가 맞은 것 같다. 매튜스가 그 말을 듣자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 그는 아이작에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시도하고 싶어한다. 적어도 헛된 것이 아닐 것이다. 아이작은 그가 땅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끝장이라고 간절히 말리며 요청한다. 그들은 이 상대에게 아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매튜스는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무시한다. 그는 총소리의 거리와 목표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논쟁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작은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딘의 조준기를 그곳에 맞추기 위해 병에서 느슨한 벽돌 몇 개를 제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벽은 분명히 더 나은 시절을 보냈고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스나이퍼와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는 그 과정에서 손을 다치지만 조준기를 제자리에 맞추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유용해지기 전에 그는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불행히도 그것은 또한 총알을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포함된다. 그는 칼을 사용하여 그것을 해내지만 그러나 그 고통으로 그는 기절한다. 떨어진 이어피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를 깨운다. 예상치 못한 접촉에 놀란 아이작은 그들의 신원을 쏟아낸다. 그는 너무 기뻐서 매튜스를 이름으로 부르며 션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집에 간다고 말한다. 아이작이 영화는 많이 보지 않았다는 것이 보인다. 매튜스가 한동안 응답하지 않자 아이작은 가능한 피해자에 대해 알립니다. 그는 신분 확인을 요청하고 그 후 메디백이 오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작은 총알을 조금 더 가까이 분석한 후 고칼리버 무기를 가진 사수가 있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제 도전 코드를 말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아이작은 통신으로 이 남자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가 그에게 일어나서 공중으로 쏘라고 요청할 때 그들이 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아이작은 그 정보에 매우 관심 있는 저격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적합니다. 대화가 빠르고 격렬해지면서 남자가 억양을 흘립니다. 아이작은 그가 지금까지 이라크인과 이야기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적발된 남자는 그가 아이작처럼 자신의 말 뒤에 숨고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단순한 이라크 군인이 아니라 저격수 자신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이작은 그에게 화려한 어휘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무전을 시도하며 메디백과 UAV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이어폰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튜의 가족에 대해 묻고 그를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이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작은 동조하지만 자신이 먼저 가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동의하며 자신은 단순한 이라크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작은 그 말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매튜의 첫 번째 계획으로 돌아가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총알 궤적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그에게 군 정찰대원인지 해병대원인지 묻습니다. 그 친숙함은 아이작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분노를 쏟기 시작합니다. 건설 현장에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은 이라크를 재건하기 위해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제를 돕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었으므로 그들도 훌륭한 기반시설, 학교, 자유 및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남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적어도 아이작에게는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계산에서 아이작은 한때 문이었던 벽의 부분에 더 가까이 이동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이런 일이 단지 딘의 스코프를 들고 다닌 것 때문에 불행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일찍 매튜의 거의 정확한 말이었으므로 이 남자는 처음부터 그들을 계속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아이작의 군대 친구들에 대해 듣고 싶어하며 매튜의 말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 일은 다친 관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끝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듯이 매튜는 저격수의 스코프를 통해 보입니다. 한 마리 까마귀가 그와 함께하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 옆에는 자신의 이어피스가 놓여 있고 저격수의 목소리도 그것에서 나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아이작이 그를 구하기 위해 기이한 질문과 답변에 동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 오후에 공을 차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물론 저격수는 그가 그런 헛소리를 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딘에 대해 집착하는 것 같으며 미국 군인들 사이의 형제에 매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작이 그와 이야기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다른 심리전을 시도합니다. 그는 그를 결코 놓쳤다고 말합니다. 아이작의 무릎, 물병, 그리고 라디오 안테나가 실제 목표였습니다. 이제 아이작은 심하게 다치고 탈수 상태이며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이작은 아무도 그렇게 정확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가 묘사한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그 벽과 그것이 어떻게 학교였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약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때 아이작은 금속이 부딪히는 독특한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그는 스코프에 다시 집중하고 몇 가지 계산을 더합니다. 그는 이제 저격수가 쓰레기 더미에 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부터 옳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령 저격수 주바로 75명이 미군 사망자를 철회했으며 죽음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그 남자는 테러리스트라는 말에 불쾌한 것처럼 보이며 자신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미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공포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작은 미국 군대가 그들을 훈련시켰지만 결국 배신당했다고 말합니다. 주바는 그에게 친구가 자신에게 발포할 때 반격하는 것이 괜찮은지 묻습니다. 아이삭은 자신이 아직 따라가고 있다고 조차 가정할 수 없다. 사실 그는 매우 불쌍한 상태에 있다. 그는 깊은 대화를 저항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는 딘과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알고 있다.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은 가게에서 일한다. 그는 딘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하지만 향수 어린 방식은 아니다. 그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참을 수 없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마다 조금 더 깨어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소총을 병사처럼 꾸미고 벽 위로 들어올렸다. 그는 저격수가 허수아비를 쏘아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바가 그 쓸모없는 시도를 비웃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잠시 후 아이삭은 예상치 못하게 사라진 문에서 튀어나온다. 그가 다시 은폐하기 전에 그를 제압할 시간이 없다. 이제 첫 번째 희생자 중 한 명 근처에서 그는 그들의 물건 중 일부를 움켜잡고 벽 뒤로 서두른다. 이번에는 주바가 그를 향해 발사하고 그는 벽의 일부가 무너질 때까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발사한다. 더 튼튼해 보이는 벽의 부분에 앉아 아이삭은 물과 스키틀즈를 한 모금 마신다. 총성이 다시 시작되며 이번에는 반대편을 겨냥하고 있다. 그곳에서도 벽의 일부가 무너진다. 그러고 나서 저격수가 걱정 섞인 어조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반은 조롱이고 반은 그가 성공하면 혼자가 될 것이라는 실제 깨달음이다. 아이삭이 마침내 답변하자 그 남자는 까마귀를 낭송하기 시작한다. 그는 분명히 아이삭과 매튜스보다 훨씬 더 교육받은 사람이다. 아이삭은 에드거 앨런 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그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잡힌다. 전송이 끊기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지역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사람은 매튜스이다. 천천히 살아나며 그는 거울을 사용해 부활을 전한다. 아이작은 이제 매우 기쁘다. 그들은 더 이상 무전을 통해 서로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만 주바가 소리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으므로 아이작은 매튜스에게 그가 단지 낮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외치고 저격수가 쓰레기 더미에 있다고 말한다. 매튜스가 그의 무기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안 아이작은 저격수의 문학적 취향에 갑작스러운 관심을 가장하지만 주바는 지금 이상하게도 침묵을 지킨다. 아이작은 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고 시와 작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그가 두 번째로 셰익스피어를 언급했을 때 주바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그게 그가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작가인지 물어본다. 이제 그는 미끼를 물어버린 것 같고 드디어 자신에 대한 어떤 말을 한다.
그는 학교가 폭탄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바그다드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그날의 상처들은 그가 잃은 아이들에 대한 영원한 기억이다. 그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이작은 매튜스의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계속 외치며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라고 재촉한다. 그는 어쨌든 빠르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다쳤지만 주요 요점은 원치 않는 주목을 끌지 않는 것이다. 저격수는 이제 그를 시체로 보고 있으며 그들은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 하므로 아이작은 그에게 또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는 그에게 딘과 그를 모두 훈련시킨 알브라이트 대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가 그들을 곧 찾게 될 것이며 그것이 저격수 시인의 끝이 될 것이다. 그리 두렵지 않은 듯한 목소리로 주반은 위험하게 매튜스의 주제로 돌아가고 아이작은 경고를 외친다. 그에게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그는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을 주기로 결심하고 딘이 맞은 것은 그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를 쓰러뜨린 저격수를 보지 못했다. 매튜스는 그가 하라고 했던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 그가 걱정이 되어 아이작은 외친다. 느리게 하라, 느리게. 그리고 그의 완전한 공포 속에 저격수가 대답한다. 느리게 뭐라고?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통신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질문을 반복하며 그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아이작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의를 끌기 위해 공중으로 모든 탄약을 쏟아버린다. 주바의 반응은 즉각적이며 그의 총알이 더 많은 벽돌을 부수기 시작한다. 매튜스는 기회를 잡아 쓰레기 더미를 여러 차례 쏜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의 순간이 온다. 아이작이 저격수를 잡았는지 묻고 대답은 또 다른 총알로 신속하게 돌아온다. 매튜스가 다시 맞는다. 아이작은 절망에 찬 비명을 지르며 주바에게 침군을 놓아달라고 간청한다. 그의 팔이 부상당했으며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벽 끝에서 아이작은 매튜스에게 그쪽으로 계속 기어오르라고 격려한다. 그는 매튜스가 잘하고 있으며 거의 도착했다고 말한다. 그게 사실일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아이작조차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다. 주바는 그들의 희망이 거의 해수면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다시 그것을 물에 빠뜨릴 수 있다. 한 발이 총성이 들린다. 그리고 매튜스는 움직임을 멈춘다. 그는 몇 시간 전 그가 두려워했던 건설 현장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 아이작은 눈물을 흘리며 왜 그런지 묻는다. 주바는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한다. 그는 왜 아직 여기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전쟁이 끝났는데 왜 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제 아이작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는 그에게 딘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 그는 아이작의 아군 사격에 의해 우연히 맞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주바를 제외한 모두 이제 그가 마음을 열었으니 그의 치료사가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작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라디오를 다시 시도한다. 그가 알브라이트 대위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희망의 빛이 보이지만 다른 누군가가 대답하자 곧 산산조각 난다. 주바는 그를 흉내내고 있으며 방금 그에게서 배운 몇 가지 표현조차 사용하고 있다. 알브라이트에게 위로 지원을 요청하며 그는 저격수가 사라졌고 매튜스는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아이작은 자신이 계속해서 적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다. 그는 건설 작업자들이 경호 요청을 해서 이곳에 내려왔지만 그때는 실제 건설 작업자들은 이미 떠나버렸다. 주바는 그 이름을 알게 되자마자 알브라이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와 친해지려는 모든 꾸밈은 단순한 심리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그의 작전 방식이다. 그것은 아이작에게 너무 힘들었고 그는 기절한다. 그의 알람 시계는 간식을 찾고 있는 그 친근한 까마귀이다. 멀리서 헬리콥터 날개 소리가 들리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낚싯대를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매튜스의 소총을 가져오며 자신의 위치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님을 드러낸다. 헬리콥터가 오고 있고 그가 더 많은 비밀을 가지게 될 상황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그는 전체 벽을 부수고 주바의 저격수 조준경을 통해 먼지 구름이 시야를 가린다. 그로 인해 그는 두 발을 놓친다. 아이작은 기회를 잡고 반격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눈을 감고 끝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대신 구조하러 온 레인저들 무리가 있다. 그는 헬리콥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끔찍한 소리를 듣는다. 구급대원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동안 그는 저격수가 쓰레기통에 있다고 말하려고 한다. 조종사가 총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 이미 늦었다. 헬리콥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그다드 사령부가 그들에게 무전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들이 불독 17을 부르고 그러자 주바의 목소리가 응답한다. 여기는 불독 17이며 이것이 끝이다. 이것은 아마존 스튜디오의 2017년도 영화 더 월에 대한 요약이었다. 주연은 존 시나와 아론 테일러 존슨이다.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래 댓글에 샵CINMARICAP 해시태그와 함께 알려주세요. 다음에 만나요.